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유예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든 자산 시장에서 급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부분이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트럼프의 관세가 유예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커뮤니티에서는 밈처럼 전 세계를 트럼프가 좌지우지하고 있다. 들었다 놨다 하고 있다라는 밈이 돌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그냥 모든 걸 상징하는 것 같아서 일단 가지고 와봤습니다. 관세를 50% 먹인다, 104% 먹인다, 보복 관세를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다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에 10% 정도만 일단 먹이고 3개월 정도 관세를 유예한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숫자가 맞는 건지 처음에 의심을 했는데 12%가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너무나 급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반등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증시에 대기 자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9% 넘는 반등을 보이면서 미국장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도 엄청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이어서 아시아 시장이 열리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5% 가까이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일본 지수 같은 경우는 9%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산 시장이 급등을 할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 소식에 맞춰가지고 급등을 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가 유예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75K, 76K에 위치하고 있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방에 80K를 뚫고 81K, 82K, 83K까지 올라오면서 자리에 지키고 있던 숏 포지션들을 모두 청산시키고 현재는 82K 초반대에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비트코인의 숏 포지션이 정리가 된 날이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관세 유예가 있기 전에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기에 너무 좋은 시기다라는 이야기를 오후 10시쯤에 이야기를 트위터에 진행을 했는데 그 뒤에 한 3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관세 유예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국은 보복 관세를 했기 때문에 125%의 관세를 매기고 나머지 나라들 같은 경우는 75개국 이상에서는 그냥 10%의 관세만 하고 나머지 상호 관세 같은 경우는 3개월의 유예를 주겠다. 협상을 해라. 이렇게 소식을 전했고 뒤에 모든 자산 시장이 급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간 이게 근데 개인적으로는 맞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관세로 많은 것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고 막 그런 입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 트럼프가 3시간 전에 발표 3시간 전에 사기 좋은 시기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트위터에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실제로 자산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관세 관련돼서 이 유예한다는 발표를 하는 게 사실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제 하루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를 유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정말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었는데 관세를 90일 동안 연기하겠다라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이 멘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식시장이 박살이 났을 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주식시장 보고 있냐? 라고 하니까 트럼프 주식시장 안 본다. 보지 않고 있고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좋아질 건데 지금은 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닉 티밀하우스의 이 트위터를 보게 되면 트럼프한테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채권 시장을 보고 있냐? 이렇게 채권 시장, 그러니까 주식 시장 말고 채권 시장을 보고 있냐라고 관심 있게 보고 있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채권 시장은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채권 시장에서 조금 공포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게 이게 핵심인데 그만큼 채권 시장은 트럼프마저도 이 채권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영향, 그러니까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트럼프도 어쩔 수 없이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보는 상황인데 이 채권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채권 시장의
그러니까 뭐 빅스라고 볼 수 있는 무브 지수가 거의 140을 넘어가고 있고, 이 말 같은 경우는 채권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다라는 것과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고, 이렇게 불안정성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 헤지펀드들의 베이시스 트레이드가 문제가 생겼다. 청산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는 소식이 이때부터 전달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트럼프와 트럼프 행정부가 채권 시장을 관심 있게 봤고요. 또 특히나 수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채 10년물에 입찰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채 10년물 입찰이 있었을 때 지금 이 10년물 금리가 갑자기 최근에 트럼프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금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변동성이 미친 듯이 확대가 됐었고, 10년물이 불안하다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졌었는데, 트럼프가 채권 시장을 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관세를 유예하면서 어제 10년물 국채의 입찰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시장이 안도를 한 상황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만큼 채권 시장의 불안은 10년물 국채 입찰을 앞두고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을 했고요. 트럼프마저도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약간은 조금은 시장을 달래야겠다라고 하는 이 시장 친화적인, 시장 유화적인 발언을 하면서 관세 유예가 나왔고, 이러면서 채권 시장이 조금은 안정이 됐다. 트럼프가 이 관세를 유예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다.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 부분이 여기에 있다라는 걸 시계열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런 이야기도 놓치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은 절대로 하지 못하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명분 쌓기를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90일 뒤에 이 관세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지는 다시 한번 그때 가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매크로가 지배하고 있는 시장이 분명히 맞습니다. 자산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 비트코인도 이 매크로의 움직임에 따라서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가 지배하는 시기에서는 이 매크로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관세가 일단 유예가 됐고 이 부분이 한꺼풀 뒤로 물러섰을 때 중요한 부분, 연준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오늘 9시 반에 CPI 발표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 시장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 CPI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연준의 움직임이 결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CPI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고요. CPI 같은 경우는 트루 인플레이션을 보게 되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밤 9시 반에 어떤 식의 발표가 있을지, 이 CPI가 만약에 예상보다 많이 낮게 나오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너무나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 영상에서 이 VIX 이 지수가 굉장히 상승을 했을 때, 최근 시기가 상승을 한 게 코로나 때 그리고 금융위기 때 다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매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VIX 지수가 올라갔을 때 뒤에 1년, 2년, 3년, 4년, 5년 뒤를 보면 어땠는가를 봤을 때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모두 플러스였다라는 걸 역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뒤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코인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관세 이슈가 있을 때도 모으려고 하는 세력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잘 모으고 있었고, 이런 반등이 있었을 때도 모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글로벌 램프 통화량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왔으면 하는 시기에 했거든요. 이 시기에 관세 이슈가 우연히 겹치면서 반등이 나왔고, 앞으로의 추세 움직임을 지켜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만약에 추세가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글로벌 램프 통화량과 유사한 흐름으로 가는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한정으로 2거래일 차트를 봤을 때 RSI 다이버전스가 굉장히 불리시한 시그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2023년도 9월 달에 한번 발생한 적이 있고, 그 뒤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때 한번 비트코인 버블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하는 1차 신고점을 경신했던 그 시기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그 시그널이 이번에 하락이 나오면서 발생을 했다.
앞으로의 추세에 대해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이 올라가야 알트코인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 추세에 대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피터 브란트 같은 경우도 본인이 보고 있는 가격에 아직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비트코인 가격은 조금 더 고점이 위에 있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EC 의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시 의장이었고 폴 애킨스가 투표를 통해서 SEC 의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굉장히 암호화폐적인 인사고요. 이 SEC 의장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정책,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큰데 어떤 정책을 펼칠지, 그리고 그 부분이 크립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좋은 시기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다만 관세 이슈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 임시로 땜빵을 막아놓은 거기 때문에 관세로 인한 변동성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